편의점과 마트, 카페, 빵집, 햄버거집, 심지어 아파트까지 한국과 똑 닮은 모습으로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고 있는 이곳, 바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인데요. 무려 600개가 넘는 한국 편의점이 있고 대형마트는 4, 오전까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한국 건설사가 참여해 지은 아파트 단지는 10여 곳에 이르고요. 알고 보면 몽골은 인구의 64%가 35세 이하인 젊은 나라인데다가 세계 10위 자원부국으로 잠재력이 아주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몽골 시장 선점은 우리나라의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알고리즘에서는 먼 타국에서 몽탄 신도시가 어떻게 가능했던 건지, 몽골의 경제와 시장의 특징, 그리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몽골 대외 교육 규모가 21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22조 6,600억 원 정도로 나타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몽골의 주요 수출국 그리고 수입국에서 모두 4위를 차지한 주요 교육국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몽골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와 연초류, 화장품, 음료, 주류 등이 있는데 특히 최근 몇 년간 화장품과 음료 주류가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보이면서 유망 품목으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나라의 유통업체들이 몽골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지난 9월 울란바토르에 4, 5점을 열었습니다. 이마트는 2016년 몽골 전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현지 토종기업 알타이 그룹과 협업해 1호점을 오픈한 뒤에 2017년에 2호점 그리고 2019년에 3호점까지 차례로 개점한 바 있는데요. 이마트의 몽골 전체 매장 월 방문 고객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울란바토르 인구인 160만 명과 맞먹는 진짜 엄청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홈플러스도 현지 기업 서클그룹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지 마트의 자체 브랜드 PB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미 몽골에 진출한 상태고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BGF 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2018년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몽골 시장에 진출해서 지금은 몽골 내 CU 매장이 무려 370개에 달하고요. GS 리테일이 운영 중인 GS25도 254개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 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2호점까지 오픈했고요. 뚜레쥬르는 울란바토르에 17개 매장이 있는데 연평균 35% 이상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식 아파트 단지가 울란바토르의 부촌에서 유행해 한국 건설사가 참여해 지은 아파트 단지가 10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울란바토르 인근에도 세종시를 벤치마킹한 한국식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몽탄 신도시가 진짜 실현될 수도 있는 거죠. 요즘 한류가 세계 곳곳에 퍼져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한국 브랜드에 진심인 나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몽골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몽골은 주변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지만 불투명한 관계로 인해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에는 우호적이죠. 한국에 살아봤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익숙한 몽골인들이 많기도 한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몽골의 전체 인구 340만 명 중에 30만 명 정도가 유학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장기 체류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10명 중에 1명 정도인 거죠. 단국대 몽골어학과 바트데게르 노로부냠 교수는 몽골의 한국은 제일 가까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국가다. 한국에서 취업이나 공부를 하려는 유학생이 계속 증가했고 한국살이에 적응한 세대가 몽골에 돌아가서 그 습관을 정착시키게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한류가 몽골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면도 있는데요. 1990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수교한 이후 몽골 방송에서 모래시계,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방영됐거든요. 특히 2008년 방영한 드라마 아내의 유혹은 동시 시청률이 무려 80%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요즘 최신 한국 드라마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 유통업계의 관계자는 몽골은 한국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친밀성이 높고 유목민족 특성상 개방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라면서 한국과 다르게 의무 휴업이나 출점 제한의 규제도 없어서 적극적인 매장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몽골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기가 국내 기업에 대한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몽골의 인구는 약 340만 명 정도로 내수 시장이 지금은 크지 않지만 35세 미만 젊은 층의 비중이 무려 64%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로 성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경제 성장률 또한 높은 나라고요. 또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의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유통 시스템을 접목한
투자하기가 아주 적합한 국가로 꼽히고 있죠.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도 울란바토르의 모든 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어서 단 한 개의 매장만 오픈해도 홍보되는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계의 시선이 몽골로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유통업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몽골이 세계 10위 자원 부국이라는 점입니다. 전체 보유 광물이 무려 80여 종에 이르는데 구리와 석탄, 금, 철, 납, 우라늄 등 광물이 정말 풍부하죠. 특히 미래 산업에 꼭 필요한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희귀 자원을 몽골과 우리나라가 공동 개발할 경우 그 이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몽골을 방문해 첨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용 희토류와 같은 몽골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한국의 인프라, 기술과 결합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양국이 함께 희소금속 협력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몽골의 광호권 소유 외국 기업 중에 1위는 바로 중국인데요. 내륙 국가라는 특성상 수출길이 육로뿐인 몽골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취약한 운송 인프라 탓에 광물 자원 대부분을 중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몽골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특히 2022년 말에 터진 석탄 스캔들이 반중 감정을 격화시켰습니다. 몽골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하고 결탁해서 헐값으로 석탄을 팔아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무려 645만 톤에 달했고요. 값어치가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였던 거죠. 의혹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졌고 몽골 국민들은 영하 21도의 날씨에도 시위를 이어가는 결속력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몽골 국민들은 중국과의 부패고리를 끊으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몽골의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 개발과 수출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 몽골 시장의 특징과 그 잠재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이 시간에 유익한 알거리로 찾아뵙겠습니다.